늦었습니다. 네, 점심 식사 아직 전이죠? 네, 저도 아직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또 시작하려고. 요즘 제가 좋아하는 수박철이라서 수박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정말 어디 가지도 못하겠고,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 집에,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어디 모시고 한번 식사 대접을 못하러 가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네, 지금 밖에 나가는 게 고생이라 요즘 정말 에어컨 아래에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서. 네. 네, 너무 더워요. 그 의욕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이런 날 에어컨 밑에서 그냥 책 보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 살이 진짜 우리가 애린다 그러나요? 살이 좀 아파서 또 그것 때문에 뭐 책 보기도 좀 불편하고, 네, 요즘 그렇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긴 옷 입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은 그냥 긴 옷 입혀서 에어컨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냥 맨살에 에어컨 바람 세지 못하도록 긴 옷 입히고 에어컨 틀고 있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뭐 요즘 입맛도 별로 없고 더워서 그런가요? 요즘 반찬 뭐 해서 드세요? 네, 입맛도 많이 없고, 네. 아이들도 요즘 상담실에 밥 잘 안 먹어요. 굉장히 많이 와요. 밥 잘 안 먹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고,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요. 너무 이게 달려가듯이 질문을 막 받으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는 또 못 나누고, 한 시간 막 빨리 지나갔는데, 뭔가 이야기를 제대로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 질문 있는 거 해드릴까요?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21개월 아기입니다. 놀이터에 가면 집에 오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대로 이리저리 제어가 잘 안 돼요. 따라다니느라 지치는 요즘입니다. 어떻게 지도하는 개선이 될지 소장님 소중한 솔루션 부탁드려요.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하신다. 이게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게 재주인 것 같아. 예, 저는 생각보다 말을 예쁘게 못해요. 제가 이게 뭐 솔루션을 드리고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되니까 예쁘게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더라도 그 엄마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서, 그 엄마가 잘 알아들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적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인데 말씀 너무 예쁘게 하셔서 제가 정성껏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1개월 정도 되면 아직 내가 제어 능력, 나의 조절 능력이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재밌는 걸 보면은 한없이 마구 뛰어가서 너무 재미있게 놀고 집에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가려고 조금밖에 못 놀았다는 듯이 엉엉 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뭔가를 할 때 재밌으니까 놔두고 끝까지 해봐, 실컷 놀아봐,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터에 왔잖아요. 그럼 중간에 바나나 먹으러 갈까? 바나나 먹으러 갈까? 해서 중간에 또 한 번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갈까? 또 갈까 해서 또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놀게 하면은 아이들은 너무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걸 아예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이하고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놀이터에서 노는 거가 반드시 놀이가 아니라 엄마하고 자 갈까? 하고 출동하고 가서 거기서 잠깐 놀다가 또 집에 가서 바나나 먹을까? 하고 출동하고 또 집에 바로 오는 그런 연습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출발보다는 출동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이 그 단어를 들으면 되게 빨리 움직여요. 출발 그러면 잘 안 움직이는데 출동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빨리 움직여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놀이터에 너무 재밌는 게 있는데 집에 가자 그런다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죠. 거기가 너무 심심해서 집에 너무 재밌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다른 아이들도 있고 형님들도 있고 하면 집에 들어가기가 잘 힘듭니다. 그래서 24개월 정도가 지나야 그나마 조절을 할 수 있고, 안 된다 그러면은 들쳐 업고 그냥 울어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얘를 이제 그만 놀게 하고 집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집에 가는 거야 하고 손을 탁탁 털고요. 애를 그냥 벌떡 들어서 그냥 가야 됩니다. 이 아이를 이해시키고 집에 가자 그러고 설득시키고 그걸 알아들을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습관을 만든다. 우리가 갔다 왔다 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그것도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되었고 너무 깜깜하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 그냥 손을 탁탁 털고 그냥 벌떡 들어서 공간을 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울지만 아이가 또 다른 집에 환경에 오잖아요. 그러면 또 웃어요. 아이들은 환경이 바뀌면 그 생각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안 울리고 그냥
집에 잘 들어가고 엄마가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들어갔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되지 않고 이해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바라는 건 조금 무리이고요. 그냥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면서 그걸 놀이로 생각하시고 그것 또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툭툭 털고 그냥 탁 들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 아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통 해야지 그것 또한 아이도 엄마가 가자 하면은 몇 번 그렇게 해서 가면은 가자 하면은 가야 되는구나 라고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떡 들어서 데리고 가는 거가 몇 번만 해보시면 습관이 잡혀질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흰색 옷을 알록달록하게 입었더니 잘 안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40개월 여자인데요. 어린이집 갈 때 이쁜 옷이나 신발을 신으면 친구들이 부러워하겠지? 라고 말하면서 주위 시선을 많이 의식해요. 우리 땡땡이가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지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게 좋아? 하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37개월 이후가 되면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한 관심이 친구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친구가 내가 예쁜 옷을 입으면 친구가 예쁘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보다 친구에게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치마를 입으면 친구들이 예쁘다 하겠지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반대로 내가 예쁜 옷을 입었는데 친구가 그거 못생겼어 라고 하면 그 옷이 싫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말들이 이 친구에게는 자기에 대한 생각을 남들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지금 의식을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 발달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예쁜 머리 이렇게 묶어줘. 이렇게 묶어줘. 이 치마 입을 거야. 이 바지 안 입을 거야. 라고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옷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하는 시기이니까 괜찮습니다. 예쁜 옷 입혀주세요. 18개월 아기입니다. 어린이집 적응 기간 중에 쪽쪽이를 함께 끊었는데요. 지금 2주 차인데 아직까지 낮잠도 혼자 못 자서 30분가량 울다가 잠들고 밤잠도 엄청 늦어지고 30분 계속 울다가 잠이 들어요. 쪽쪽이를 단호하게 끊는 게 맞는지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고민이에요. 쪽쪽이 그렇게 그냥 탁 끊으시면 안 돼요. 예. 그 아이에게는 그게 애착 인형과 마찬가지로 그게 있어야 평온하고 잠이 들어요. 근데 쪽쪽이를 그냥 과감하게 떼시면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쪽쪽이 오래 하더라도 정서적인 안정이 먼저이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주시고요.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되면은요, 쪽쪽이는 자연스럽게 뗍니다. 그러니까 18개월 아직 말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쪽쪽이까지 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네. 말하는데도 내가 마음이 아파. 쌍둥이 19개월 가정보육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밖에 나가서 사람 보면 눈치 보며 뒤로 숨기 바쁩니다. 어떻게 해야 낯가림이 줄어들까요? 이거는 쌍둥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아이들이 낯가림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뒤에 이렇게 숨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보통 17개월까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18개월 정도 되면은 그게 많이 줄어들고 상황 파악을 해요. 여기서 내가 위험하지 않은지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고 또 하는데 언어가 늦으면은요. 말을 잘 못하면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을 걸까봐 엄마 뒤에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8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단어 숫자가 100단어 정도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말은 얼마나 하는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말을 좀 많이 하게 하면 좀 덜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쌍둥이라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대근육 발달이 떨어지면 좀 더 해요. 그래서 대근육 발달 확인하시고 언어 발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정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언어가 늦어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는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엄마가 달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주세요 해야지 라고 하면 아이가 이렇게 말은 못해도 하겠죠. 그럴 때 줘야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그냥 줘요. 그러면 그것도 주거니 받거니겠지만 그거는 아기 때 하는 거고 언어가 발달될 때는 요청을 자꾸 하셔야 돼요. 주세요 해야지 라고 요청하시고 또 그 다음에 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크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러고 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요청한 거죠. 다시 엄마가 요청해요. 주세요 해보세요 라고 다시 요청해요.
근데 물론 아이가 주세요 라고 바로 하지 않겠죠. 그래도 요청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면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또 주세요. 그래서 언어는 서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들은 양이 많아야 돼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많이 들었을 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카드 도움을 얻으셔서 플래시카드를 많이 들려주면 들은 단어가 많기 때문에 말할 게 훨씬 더 빨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사인 만들어 보시고 단어 많이 들려주는 플래시카드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 대화가 아름답지 못하고 대체로 엄마에게 아빠가 잔소리를 듣는 포지션의 대화가 많은데 가끔 26개월 아이가 엄마 표정을 보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매우 잘못된 거겠죠? 눈치껏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눈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곁눈으로 양쪽을 바라본다든지,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상황이 뭐지? 말을 잘못하니까 이 상황이 뭐지라고 이렇게 살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눈치를 보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26개월 정도 되면 삼음절로 말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에게 잔소리한다 그러면 아이가 어떤 걸 보고 배우냐면, 아빠는 함부로 해도 되는 상대구나. 나도 아빠한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나의 행동을 따라해서 아빠를 무시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마는 항상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엄마가 겁이 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빠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당신이 좀 혼내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남편이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권위를 지켜주시면서 육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3개월 여자입니다. 하루 종일 엄마 부르고 붙어 있으려고 하고요. 안아달라고 하는데 제 접근기인가요? 이 시기 때는 자기가 내가 아무리 걷고 똑똑해도 벽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서도요. 벽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엄마가 안아주면 어떠냐면 일단 키높이가 높아져요. 그래서 자기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죠. 그럼 또 다른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걸 더 많이 보고 싶어. 나는 이 밑에 있는 게 싫어. 이런 아이들이 보통 많이 안아달라고 해요. 집에서.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안아주면 시야를 좀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다리를 잘 쓰지 않으려고 나 움직이는 게 뒤뚱뒤뚱해 불편해. 엄마가 안아줬을 때는 빨리 가더라.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엄마에게 많이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꾸 엄마를 지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죠. 안아달라고 할 때 막 와서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날 빨리 안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엄마가 가까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가 가만히 있을 때 일부러 불러보세요. 이리 와. 앉아. 아유 잘했어 하고 안아주고, 또 아이가 가만히 있어도 또 이리 와. 눈 코 해서 엄마의 소리를 들려줘서 이 아이가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 다음 14개월, 15개월, 16개월, 17개월 이 마의 시간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에게 끌려가서 아이가 안아달라 할 때 마음대로 안아주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14개월에서 17개월은 아이가 자기 멋대로 하려고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아이를 불러들이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리 와. 잘 왔어. 탁 안으시고, 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리 와 하고 눈 코 잘했어 하고 또 안아주고, 그래 엄마가 아이를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아이가 나중에는 여기 앉아있어요 라고 해도 그 지시를 따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요청할 때마다 엄마가 해주시면은 나중에는 더 빨리 더 많이 그죠? 해줘도 안아줘도 찡찡대고 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이를 한번 불러보시고 아이에게 요청합니다. 베이비 사인을요. 사랑해 해줄까? 사랑해 해보세요. 아이가 못하면 양손을 잡고서라도 사랑해를 같이 해서 반복하면 모든 아이는 베이비 사인이 됩니다.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베이비 사인 많이 만들어 주시고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듣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47개월 아기인데 조음으로 언어센터 다니고 있어요. 아이가 낯선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친한 친구들에게는 적극적이고 말을 쉬지 않고 하는데 엄마로서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집에서나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하면, 뭐 쉬지 않고 말을 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죠. 이게 낯선 사람한테,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말을 안 하는 거는 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낯설어서 또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갖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큰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낯선 사람한테도 말을 잘하고 적극적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내 몸이 건강한 아이들요. 그 운동량이 많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낯선 사람한테 탁탁탁탁 다가가요. 근데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은 잘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많이 돌아다니고 약간 산만한데 그거는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 허벅지를 만져보시면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져 있어야 아이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발목 핸들링으로 마구 돌아다니고 정말 산만한 거랑 내가 정말 운동을 해서 건강한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이 47개월 정도 됐으면 우리 양팔 벌리고 한 다리로 100까지 하리고 해볼까? 1, 2, 3, 4. 처음에는 10까지만 해요. 10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는 20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30까지 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가 건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신경 발달이 좀 뛰어난 아이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말을 잘 걸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은 이 친구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나 친한 사람들, 친한 친구들에게는 수다스럽게까지 말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큰 어려움이 아닌 것 같고요. 낯선 사람에게는 건강한 아이들이 또 자기가 씩씩하다, 자기가 말을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체 발달이니까 운동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3개월 남자입니다. 소장님 기준대로 적합해서 대소변을 26개월부터 가졌는데 잘 되다가 1개월 전부터 갑자기 대변을 바닥에다 봐요. 왜 그러는 걸까요? 대변 그동안 혼자 봤었거든요. 소변은 완벽히 변기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친구들이 한 번씩 아이가 배변 활동을 잘 하다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감각기관이 그렇게 내가 그냥 바닥에다 하면요. 자기가 그 모양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냄새도 나죠. 그리고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이게 아이들이 26개월 정도 되면은 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좀 성취감 같은 거를 맛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혼내주셔야죠. 2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이에게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혼내주셔야 돼요. 혼내주시는데 아이 심리 상태에는 내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거가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변은 지금 완벽하게 또 다시 변기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혼을 내시고 이 아이에게 성취감이 뭔가 많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이 아이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말을 잘하고요. 이해력도 좋고요.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말도 잘하고 이해력도 좋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성취감이 없을까요? 하는데 뭔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한번 해볼까? 우리 빨리 똑같은 거라도 빨리 말해볼까? 하고 나서 빨리 말하는 거는 이루어낸 거죠. 우리 저기까지 한번 뛰어가 볼까? 했을 때 저기까지 뛰어가 볼까라고 목표를 세우고 뛰어갔잖아요. 그거랑 그냥 뛰어간 거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8시에 일어나 볼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8시에 일어나 봐요. 그래서 이런 작은 성취를 하는 것들을 집에서 조금 만들어 주시면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26개월에 바닥에다 그렇게 알면서 바닥에다 했다면 혼도 내주시는 건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24개월 여자입니다. 17개월부터 문장으로 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오, 대단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걸 하는데 저희 사라져 버렸어. 잠시만요. 질문이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네. 여기 있나 보다. 네. 다시 할까요? 안녕하세요. 24개월 여자입니다. 17개월부터 문장으로 말 잘하는 아이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걸 하는데 저희 아이는 선생님이 시키는 모습을 다른 아이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간식 먹을 때도 다른 아이들 먹여주고 선생님들도 저희 애를 보조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조금 빠른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일단 말을 잘하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애기 취급해요. 자기가 키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자기 키를 자기가 거울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 자체를 자기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통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애기들한테 똑같이 따라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성장을 잘 하고 있는 친구고 똑똑하고 영리한 친구네요. 그래서 선생님을 많이 도와준다니까 좋은 일이죠. 그리고 선생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자기 존재감도 생기고 또 내가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니까 좋고 또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본적인 언니의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24개월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은 자기의 자아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확인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고 그 시기 때 또 엄마들에게 싫어, 싫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실업병에 많이 걸리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 하는 형태는 그냥 보편적인 아이들, 말 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언니라고 생각해서 동생들을 돌봐주는 본능적인 모습이라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모방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좀 더 우리 아이보다 영리하고 우리 아이보다 말을 더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이 친구도 말을 좀 더 잘하게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린 아이가 있으면 돌봐주는 거는 좋지만 내 아이가 모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엄마들이 선호하진 않죠. 그런데 선생님의 모습을 지금 이 아이는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동생들처럼 친구들을 동생들처럼 돌봐주는 거는 좋은 모습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그대로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8개월 남자 아기인데 갑자기 눈을 많이 깜빡이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많이 깜빡여서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바는 없지만 보통 깜빡이는 친구들이 영유아 시기 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건 언제 그러냐면 내가 목 위로 있잖아요. 목 위로는 영상을 본다든지 동화책을 듣는다든지 눈과 귀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요. 그런데 신체 발달은 팍팍팍팍 돌아가지 않을 때 균형이 깨져서 틱처럼 눈을 깜빡인다든지 고개를 흔든다든지 찡긋찡긋찡긋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앉아서 뭔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졌나? 앉아서 많이 해서 머리만 쓰고 있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많이 뛰게 한다든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박수를 친다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신체의 발달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많이 사라져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의상은 입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여요. 하얀색으로 글자가 올라오는데 잘 안 보여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25개월 남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엄마만 찾아요. 아빠 오면 저리 가 해요. 제가 자리를 피하고 아빠랑 있으면 엄마랑만 있으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청개구리예요. 동요 듣는 중에 앉아서 해보자 하면 그 동요 가사까지도 일어서서라며 반대로 말해요. 엄마만 찾고 모든 것에 내가 하는 청개구리병 아기는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나이가 25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들이라도 그죠? 그런 아이들은 먼저 18개월 정도부터 훈육을 점점 시작하셔야 되고요. 일반 아이들이라도 다 24개월이 지나면 훈육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훈육이 지금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엄마를 종처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말 잘 듣는 종이어야 되겠죠. 근데 엄마는 하루 종일 함께 호흡을 맞추니까 눈만 척 봐도 척 해주고 손만 척 해도 척 해주는데 아빠는 일하시고 저녁에 잠깐 오니까 아빠는 자기 일을 잘 못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있으면 불편하고 자기가 불편한 게 싫으니까 아빠가 잘 놀다가도 아빠를 싫어서가 아니라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가버리니까 아빠를 저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를 내 곁에 두려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지금 훈육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캐치하시고 지금 내 아이가 나를 종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엄마의 권위를 가지셔야 돼요. 엄마한테 그죠? 이렇게 엄마가 이리 와 앉으세요 하면 네 하면 될 것을 아니는 두 글자인데 그게 더 어려울 텐데 아이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를 극조로 많이 하죠. 그래서 24개월이 지나면 자기의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훈육을 하는 거니까 훈육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아이가 해달라고 하는데 바로바로 해주시면 진짜 종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해달라고 할 때 안아줘 라고 하면 저기 있는 모래시계 갖고 와 그러면 안아줄게 라고 해서 엄마가 다시 요청을 하셔서요. 그걸 해주면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안아 하는데 엄마가 그죠? 엄마가 모래시계 갖고 와 그러면 안아줄게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안아주면 돼요. 안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울어요. 하고 울겠죠. 울면 시끄러워. 울면 방에 들어가서 울고 와 라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방에 들어가지 않겠죠. 아이를 들고 방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빨리 다 울어 빨리 엄마가 너 보고 싶어 어서 다 울고 나와 라고 해서 엄마가 밖에 기다리면서 아이에게 너가 하는 자기 절제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을 도와주는 사람처럼 해야 돼요. 다 울고 나와
하고 밖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2개월 수가 그렇게 다 울고 나와 그래도 아이가 다 울어도 언제 나와야 될지 몰라서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울었어? 다 울었어? 빨리 다 울어. 다 울고 엄마한테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절하는 힘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육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요청했을 때 엄마가 지시를 하면 그거를 아이가 받아들이면 그때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야 종이 되지 않고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3살 반 여자입니다. 선생님인가 봅니다. 말도 잘하고 표현도 참 잘하는 아이입니다.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결벽증이 있을 만큼 자기의 루틴이 또 질문이 사라졌네. 결벽증이 있을 만큼, 이게 아까 이제 질문이 사라졌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면은요. 그렇게 자기가 깔끔쟁이들이 있어요. 깔끔쟁이들이. 근데 그건 뭐냐면 내 머리의 기억력은 100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100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내 머리에 기억이 한 10개밖에 안 들어있어. 그러면 90개가 비어있죠.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반복을 계속 해버려요. 그래서 깔끔한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정신없게 많은 걸 입력시켜 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괜찮아. 여기 물이 묻었어요. 물이 묻었는데 옷 갈아입혀달래. 옷 갈아입혀달래. 옷 안 갈아입히면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해. 그게 꽂혀가지고. 그 아이에게는 그런 규칙이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여러 가지 규칙을 내 아이가 조금 영리하면 규칙을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기억하게 하면 집착이 좀 덜 해요. 그런데 몇 개 안 되면 그것만 엄마들이 처음에 이 아이가 뭐 깔끔쟁이가 되고 싶어 됐겠어요? 대부분 다 엄마들이 물 하나 묻으면 옷 갈아입히고 물 하나 묻으면 옷 갈아입혀서 애가 그렇게 깔끔쟁이가 된 거예요. 그건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취하려면 엄마가 갖고 있던 그 루틴을 조금 더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들면 아이들이 좀 덜해진다는 거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5세 남자아이 화가 나면 엄마한테 큰 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툭툭 치는 행동을 해요. 안 되죠. 그죠? 어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5살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툭툭 엄마를 치면 나중에는요, 툭툭 치던 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 치는 걸 할 때 엄마가 손을 탁 잡고 안 돼! 엄마를 치면 어떡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이 정도는 때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를 가지고 화를 낼 것도 아니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이 시간이 지나서 아이는 연습을 많이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툭툭 치는 것도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툭툭 치면 손을 딱 잡고 안 돼. 왜 엄마를 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시고요. 엄마한테 큰 소리로 말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화가 났는데 자기가 큰 소리를 말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럴 때는 숫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평소 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뭐 산에 등산 가서도 좋아요. 자, 5만큼 해볼까? 1만큼 해볼까? 3만큼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에게 단계별로 소리를 내는 연습을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5만큼 소리 내면 어떻게? 엄마한테 1만큼 말하세요. 1처럼 말하세요. 라고 해서 소리도 그죠? 그 세기와 강도를 숫자를 연결해서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자기가 소리를 쳤지만 얼만큼 소리를 쳤는지 잘 몰라요. 엄마가 지금 듣기에 엄마에게 5만큼 소리 친 것 같아. 엄마한테 말할 때는 1만큼 하세요. 알겠죠? 라고 말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밤잠 들 때마다 울고 물고 나가서 놀자 하는 13개월 아기 너무 힘들고 고민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도와주세요. 밤잠 들 때마다 하는 아이들은 보통 이 기운요, 이 공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따뜻하면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우리 집의 공기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또 하나는 너무 이 공기가 그렇지만 너무 덥진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다 안고 약간 흔들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차를 태워서 바깥 공기를 맞게 해서 차를 태워야지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해요? 너무 힘들어요. 13개월이 힘든 시기예요. 그 시기가 힘든 시기고 미쳐버릴 것 같은 시기가 맞습니다. 엄마의 지금 고통 저희도 겪었지만 많은 엄마들이 겪고 있죠. 근데 그거가 계속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계속 그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맞추어서 바깥에 가서 차를 태운다든지 바깥 공기를 마셔서 엄마가 앉는다든지 허리띠를 해서 아이를 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잠들게 해서 그렇게 재우는 게 조금 해보시다 보면은 그 시간에 잠이 와요, 아이들이.
그래서 훨씬 더 시간이, 수면 시간이 수면에 빨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해하지 잘 못하는 그 아이에게, 마음 달래주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엄마 힘드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냥 자! 라고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 잘 못하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실 때 개월수를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32개월 남자입니다. 말도 잘하고 친구하고도 잘 지내는데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 관심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원하고 집에 와서도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바로 에어컨으로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왜 켜져 있어? 이렇게 정말 꽤 오랜 시간을 에어컨 앞에서 보냅니다. 장난감으로 놀다가도 에어컨이 왜 켜져 있지? 물어보고요. 자기 전에도 말하고 일어나서 에어컨을 찾아요. 이 아이는 에어컨에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청소기에 관심을 가져서 집에 청소기가 30대 있는 집도 봤습니다. 작은 청소기, 핸드 청소기, 청소기, 동그리 청소기, 업소용 청소기까지 정말 거실에 쫙 펼쳐놓은 거 보고 제가 정말 너무 놀랬던 경우가 있고요. 미니 자동차를 줄을 쫙 세워서 어마무지한 개수를 갖고 있는 친구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세워져 있는 에어컨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니까 너무나 다행스럽고요. 에어컨이 우리가 키면 작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문이 열린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아이들이 누르면 소리가 나고 누르면 바람이 나오는 게 신기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우리가 누르면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작동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로폰을 치게 한다든지 작은 북이죠. 퉁퉁퉁퉁퉁 치게 한다든지 해서 내가 자극을 해서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많이 알려주시면 그렇게 막연하게 에어컨을 눌러서 소리가 나는 거를 눌러서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 기계에 어떤 조작 능력이 있는 건지 몰라요. 32개월은. 그러니까 누른데 삐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면서 바람이 나오는 게 신기한 거니까 내 손을 자극해서 내가 소리를 만드는 거를 원리를 알려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실로폰을 친다든지 내 작은 북을 친다든지 그죠? 또 컵 같은 거 놔두시고요.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띵띵띵 소리 나게 하는 거 괜찮고요. 우리가 지금은 좋은 냄비를 많이 쓰니까 그렇지 않은데 저희 때는 그 냄비 뚜껑을 놔두고 쿵쿵쿵쿵 드럼 치듯이 이렇게 많이 치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사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연습하면 많이 좋아지니까 집착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질문들이 많아서 너무 좋으네요. 27개월 남자입니다. 말은 잘해요. 정말 어떨 땐 다 큰 애들 대화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혼나는 상황에서는 응 계속 이렇게 대답하고 말을 정말 진짜 너무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7개월인데 엄마가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서 왜? 라는 말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왜 대답을 안 하지? 평소 땐 말을 잘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라고 해서 하시면 평소 때는 생각 없이 말하는 거고요. 엄마가 질문하면 대답은 생각을 해야지만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평소 때 말은 잘해요. 말을 생각해서 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냥 말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어른처럼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평소 때요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조금 먹을 거야, 많이 먹을 거야. 이 옷 입을 거야, 이 옷 입을 거야. 9시에 잘 거야, 10시에 잘 거야. 자꾸 선택을 많이 하다 보면 진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파란색이 좋아, 빨간색이 좋아. 이런 것들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연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때 선택하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판단 능력이 빠르고 또 내 생각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다음에는 엄마가 화가 나서 질문할 때도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 그거 제가 안내 드려야 되죠? 저희가 지금 클루 이벤트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예, 저희가 10종 100세트는 며칠 만에 그냥 다 마감이 되어서 이번에는 7종 세트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예.
7가지 7종 세트를 지금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7교 같은 거 할 수 있는 친구들요. 퍼즐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적합하고요. 두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초등국제학교, 서울권에 있는 초등국제학교들은 거의 다 들어가서 영재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가 아니라 아이가 좀 영리해야 돼요. 영리한 친구들, 24개월이라도 조금 영리한 친구들은 그걸 맞추기 놀이를 잘 해요. 그래서 이렇게 퍼즐 조각을 가지고 맞추기 놀이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어떤 거예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이렇게 돼 있는 퍼즐. 그래서 이게 워크북도 있고요. 단계별로 또 여기 안에 워크북처럼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 있는 걸 보고 아이가 맞추게 되어 있는 퍼즐들이에요. 그래서 7가지 저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할 수 있고 지금 가장 기본 세트가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던 세트들이 있어요. 구성의 세트들이 있는데 이 3가지 여행 같은 데 가실 때 가지고 가면서 아이가 퍼즐을 식당 같은 데 가서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닐 때 그냥 뛰어다니지 마 이거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앉혀놓고 또 조각 맞추기 영역을 하면 그래도 잠시 그 시간을 아이가 즐겁게 보낼 수 있잖아요. 막 혼만 내지 마시고 뭔가를 아이에게 주고 앉아있어 라고 해야지 아이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7종 세트 하시면 또 할인은 진짜 많이 했어요. 할인 많이 했고 7종 세트 하시면 여기 있는 세트가 증정품으로 또 사은품까지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100세트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많이 확보해서 할인도 많이 했고 증정품까지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100세트 구입해서 온 거니까요. 예. 휴가 갈 때 참 좋을 것 같고요. 평소 때 식당 같은 데 바깥놀이 나갈 때 아이가 우리 애는 조금 산만해요. 아니면 우리 애는 책 같은 걸 많이 봐요 할 때 책만 보지 말고 함께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100세트 준비했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100세트까지만 하겠습니다. 28개월 여자아기인데요. 잘 때만 제 가슴을 만지작 자는데 저도 못 자고 애기도 깊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잘 때는 꼭 가슴을 만지는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 많죠. 그래서 엄마 여기 팔 여기가 부드러우니까 여기를 만지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손가락을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잡고 자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엄마에게 여기 팔찌 있죠. 팔찌를 이렇게 만지작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엄마를 안 만지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엄마를 만지고 자면 엄마도 잠을 못 자고 그 아이도 잠을 못 자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만질 때는 부드러운 촉감 같은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 있잖아요. 풍선에다가 물을 좀 넣어서 엄마의 가슴과 비슷한 재질, 촉감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촉감을 준비를 하셔서 엄마 가슴 만지는 거 싫어? 엄마 이제 싫어?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2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싫어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대신 이것 만지는 거야 라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예 못 만지게 하면 아이들이 잠을 못 자요. 근데 엄마랑 함께 있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지 안정감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싫다라고 분명하게 하고 엄마의 가슴과 비슷한 촉감을 갖고 있는 걸 아이에게 준비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만지는 거야? 이제 이거 만지는 거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요 싫다 하고 울고 잠이 들어요. 마음이 좀 아프죠. 마음이 좀 아파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주고 그걸 대체하라고 해서요. 몇 번 아이가 며칠 밤을 울면서 잠이 들어도 나중에는 하염없이 그냥 그걸 잡고 잡니다. 그래서 며칠만 자면 또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하셔서 아이에게도 깊은 잠이 필요하고 엄마에게도 지금쯤 아주 깊은 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도 상처받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체하는 물건. 저는 풍선이 좋더라고요. 풍선에 물을 넣어서 만지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볼까요? 뭐 비슷합니다. 24개월 아기 엄마 머리카락에 집착해요. 졸리면 머리카락을 잡고 잘 때 옆에 누워서 머리를 대줘야 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방법 없을까요? 맞습니다. 보통 긴 머리 엄마들이요. 모유수유 같은 걸 할 때 머리카락이 여기 찰랑찰랑 할 때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머리를 만지기 시작하면 모유수유 하면서 가장 배부르고 등 따시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걸 만졌던 그 느낌이 있어서 머리를 만지면서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28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친구는 23개월 정도 됐습니다. 23개월인데 조금 영리하고 내 말을 잘 알아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형 같은 재질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만질 수 있도록 대체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내 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하고
하고요. 이력이 떨어져요 하면은 한 달 정도만 머리카락 더 대주시고 24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아니 라고 거절하시고 인형 같은 엄마의 머리카락과 비슷한 인형에 있는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을 아이한테 이거 만지는 거야 이거 만지는 거야 라고 해서 엄마 이제 싫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인형의 머리카락을 만질 수 있도록 대체하는 물건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아이를 못 봤으니까 한 달만 머리카락 조금 더 되어주고요. 다음 달부터는 예쁜 인형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주는 게 좋겠습니다. 37개월 남아인데 같은 방에서 아직까지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나란히 자는 건 아니고 옆에 침대에 두고 자요. 그런데 새벽에 한두 번씩 엄마를 좀 찾는 듯 울거나 앉아서 엄마하고 찾아요. 크게 울거나 오래 울지는 않아요. 애착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불안함이 있어서인가요? 같은 방에 자는데 자면서 눈 떠서 엄마라고 부르는 건 그죠? 좀 다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낮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스트레스가 없는지 조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잠잘 때 우리가 5분 암시법이라 그래서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는 거야. 우리 꿈속에서 손잡고 엄마랑 꽃길을 걸어볼까? 그러면 손잡고 하늘을 훨훨 날아볼까? 라고 하면서 잠잘 때 좀 평온하게 잠을 재우는 게 좋습니다. 동화책을 무진장 많이 읽어서 아이가 동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이 되어서 꿈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면 아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지 마시고 예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엄마랑 이제 바닷가를 갔어. 바다에 가면 뭐가 있지? 우와! 갈매기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 감고 우리 이야기 해볼까? 라고 해서 좀 평온하게 해서 잠을 재우는 거 좋고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먹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따뜻하게 보리찬물을 준비해서 먹이는 것도 좋습니다. 또 릴렉스하게 목욕을 시켜서 아이를 재우는 것도 평온한데 릴렉스 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이 아이가 어떤 형태로 잠을 자는지 불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은지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엄마는 항상 너 옆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스트레스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잠잘 때 그 아이의 잠자는 환경이 어떤지 확인하시고 엄마가 평소 때 정말 엄마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언제나 너가 부르면 옆에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엄마가 없어도 눈 감고 여기에 엄마를 떠올려봐. 그러면 항상 너의 마음속에 엄마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평소 때 안정감을 취하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30개월) 남자인데 오라 하면 안 오고 자꾸 웃으면서 도망가요. 그렇게 도망갔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중요해요. 아이가 도망갔는데 오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그냥 말고 놔두시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오라 할 때는 아이가 오는 거고 가라 할 때는 가는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 시키고 싶다면 아이가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가서 잡아 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쓸데없이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잡을 거 아니면. 그래서 아닌데 내가 평소 때 잘 안 그러는데 한 번 오라고 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 잡아오세요. 그래서 30개월 정도 되면은 30개월에서 36개월이 청개구리 시간이기 때문에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놀이로 하다 보면 엄마가 어느 포인트에 화를 내고 어느 포인트를 말을 들어야 되는지 어느 게 놀이를 하고 있는 건지 잘 구분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시하면 그걸 듣는다라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엄마가 좀 단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제법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또 그리고 제가 발달 검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M으로 제가 이게 라이브 하다가 질문을 다 못해서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DM을 엄청 많이 보내세요. 엄청 많이 보내시는데 제가 이게 열어보면 지금 라이브 했는 것처럼 이렇게 그 글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라이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쉬운데 DM으로 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이걸 일일이 다 써야 되니까 길게 답변을 잘 못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왕 나한테 아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아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좀 더 정확한 솔루션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채널톡으로 문의를 하셔서 발달 검사를 좀 해주세요. 발달 검사를 하셔서 그 아이의 발달 상태를 제가 봐야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냥 제가 라이브에는 전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지 모르니까 개월 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개개인 엄마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는 내 아이는 이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라는 정확한 답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널톡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발달 검사를 좀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발달 검사 신청하셔서 발달 검사 하시면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발달 검사 해주시고 발달 검사 비용이 5만 원 정도 됩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바로 신청해도 저희가 카톡으로 상담 연결을 하니까 무료 상담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엄마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그렇게 카톡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요즘 대면 상담이 여름에 더워서 그런지 짜증을 많이 내서 그런지 많이 신청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면 상담을 지금 진행하시면 한 2달 정도 웨이팅이 걸리고 있으니까 대면 상담 하기 전에 카톡 상담 먼저 해서 그중에 제가 얘는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톡 상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